자, 문법 특강 첫 수업이고요. 우리가 총 6번의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할 거예요. 품사,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그리고 시제까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수업 내내 칠판에 정리만 할 겁니다. 정리하고 나면 그 정리한 내용을 백지 시험 봅니다. 통으로 무조건 다 암기.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최소 두세 번씩은 다 배웠을 텐데 중간중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물어보죠. 이건 뭐였지? 이건 뭐였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랑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은 수업을 들으면 내 거야 라는 등식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건 아니죠. 어. 근데 우선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문장의 구조를 보고 독해를 할 때 써먹을 수가 있거든. 꺼내서 우선 저장하는 것부터. 그래서 내용상 뭐 난이도는 여러분에게 어렵지는 절대 않을 거니까 우선 품사부터 보죠. 품사부터 볼 건데 품사가 뭐니? 아니 그건 종류고 품사라는 말 뜻이 뭐예요? 어? 문장 안에서 단어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문장에서는 명사도 되고 어떤 문장에서는 동사도 되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그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다 다르죠 왜? 국어가 9개죠. 우선 명사, 대명사, 잘 보이지?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개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고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명사는 뭔지 알죠? 이름이 있으면 다 명사예요. 물론 명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고 이따가. 음. 대명사는 명사 대신 부르는 거고 동사 말 그대로 서술어 설명해 주는 말. 형용사는요. 꾸며주는 말. 모양 형자고요. 용자는 우리가 용모할 때 용자야. 즉 생김새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부사는요. 얘는 오직 수식만 하죠. 그다음에 전치사는요. 전치사. 어? 요건 이따가 전치사 함께 볼 건데 우선 필기를 이쁘게 또 해야 되니까 문장 성분이 있고 옆에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를 다시 볼 거예요. 전치사는 전치사는 쓰려면 길어.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동사고 문장 끝났어요. early는 역할이 뭐예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 in the morning은 단어 몇 개야? 3개. 하나, 둘, 3개. 역할은요? 역할. 얘가 전치사고. 역할은 아침에 일찍이야, 아침에 일어난다야. 아침에 일어난다지. 그럼 얘도 뭐야? 결국에 in the morning도 누구 수식? 동사 수식. 그게 무슨 역할? 부사 역할. 근데 단어가 몇 개라고? 3개니까 뭐야? 이런 부사 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부사 구. 그래서 전치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역할인데 이것이 즉, 구와 절로 형성이 돼요. 차이점 뭐게? 차이점은 똑같아. 의미는 구나 절은 둘 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역할하는 게 구와 절이에요. 차이점은 뭐가? 절은 뭐가 포함돼야 돼? 주어와 동사 포함. 됐어요? 그럼 종류는 몇 개 있을까? 종류는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어요. 즉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아까 봤던 in the morning은 부사 구. in the morning 단어가 3개인데 이 안에 주어 동사는 없으니까 구. 됐죠? 그럼 독해 수업하면서 여기 있는 명사절이 하잖아. 이렇게. 부사절이 하잖아. 근데 이 용어 자체를 모르면 이해가 덜 된다고. 응? Getting up early is difficult. 그럼 보시면 이만큼이 뭐야? 주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 명사 구.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아니, getting up early 중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주어 동사가 포함돼야 돼. 문장처럼.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럼 얘는 명사 구. 그래, 네 말대로 명사절도 해. He thinks that she is cute.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동사의 목적어지. 대절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 얘는 뭐야? 명사 절인 거지. 됐어요? 명사 역할에는 절. 대신 단어가 하나가 아니니까 구나 절의 형태인 거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전치사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반드시 뒤에 누가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는 보통 뜻이 어때요? 앞에 이렇게 물결이 붙어요. 뭐뭐에서, 뭐뭐의, 뭐뭐에 대하여, 무엇무엇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이 물결, 뭐뭐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와야 돼.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기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2개야. 뭐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동사 아니면 아직 녹화하는데 전치사 괜찮아. 그래서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뭐뭐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원래 목적어가 뭐에 해당하는 말이잖아. 뭐.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와요? 그래서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독해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of 뒤에 동명사 오고 about 뒤에 동명사 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전명구라고. 단어가 두 개잖아. 그 아까 인더 모닝도 뭐야? 사실은 전명구이면서 역할은 부사 역할이니까 부사구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접속사랑 감탄사를 설명할 게 없죠. 접속사는 이제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단순히 이어주는 역할만 해요. 자,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죠. 됐니? 자, 목적어 몇 가지? 목적어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힌트 사형식에서 첫 번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두 가지. 간목, 직목.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목적어. 다이렉트, 직접적인 목적어. 보어도 두 가지죠. 뭐? 뭐? 주격 보어. 얘는 목적격 보어. 자, 그럼 다시 또 질문. 주격 보어가 쓰이는 건 몇 형식이야? 주격이 뭐야? 주어 자격이 있는 보충해주는 말. 목적어 자격이 있는 보충해주는 말. 그럼 주격 보어 몇 형식? 2형식. 목적격 보어는 5형식 이렇게 쓰이죠. 됐어요? 자, 단어가 있어서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면 이런 역할들을 한대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단어가 즉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문장 성분, 즉 품사는 뭐야? 명사, 또 대명사, 또 랑이 또 뭐 있어? 주어 될 수 있는 거 이 중에 없어. 동사 될 수 있는 건 동사 또 없어. 자,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명사 또 틀릴까봐 그러는 거야? 어때? 우리끼리잖아. 틀리면 어때? 또 대명사 또 끝. 보호될 수 있는 건 형용사 또 명사. 됐어요? 그럼 보면 결국에는 주어 누가 한다고? 명사. 뭐 대명사 같은 거니까.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끝. 그럼 어떻게 해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지.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형용사 보고도 목적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동사야 동사가 하니까 빼면 다 명사가 한다고. 다 명사가 한다고. 어. 우리가 문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 학교 시험에. 왜 하냐고. 왜 하냐고.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문장 구조를 왜 알아야 돼, 근데? 문장 구조 왜 알아야 돼? 보통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단어를 많이 알면 해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선생님, 전 단어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 중에 진짜 단어만 문제인 학생은 한 명도 없어. 그 아이는 문법부터 문제야. 단어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독해를 잘하는 방법 뭐게?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간중간 뭐 들어가? 야, 문장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다. 여기에 다 뭐 들어가? 수식어 들어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문장이 점점 더 길어질 건데, 앞으로 고위고사 올라가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식어를 우리가 보통 M이라고 불러요. modifier 수식어인데, 수식어들과 문장 성분을 잘 구분해내는 게 결국에 목적이야. 그럼 해석을 잘해. 이해했죠? 결국에는. 근데 이걸 하려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를 알려면 문법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애들이 보호가 어떤 품사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장 구조야. 음. 승희는 먹는다 빵을. 되게 간단한 문장이거든. 수식어 엄청 들어가야지. 승희는 어떻게 이제 관계사 후를 써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교대부고에 다니고 있는 승희는, 근데 그 교대부고는 언제 설립했고 전교생이 몇 명인데 위치는 어디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 승희는. 이거 다 필요 없는 정보잖아. 먹어요 빵을. 근데 그 빵은 오송에 있는 파리바게트인데 파리바게트 위치는 어디에 있고 거기는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며 빵을 보통 몇 개 팔고 있고 제빵사가 누구인데 그 제빵사는 누구의 친구고 누구 어떻게 어떻게 살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그런 데서 만든 빵을 먹어요. 이런다고. 어떻게 해요? 이 문장 읽고 나면은 승희는 교대부고 다녀. 아니, 승희는 빵 먹었다가 핵심이라니까. 파리바게트 얘기인가 봐. 아니라고. 승희 빵 먹었다고. 그만 먹어. 그러니까는 어쨌든 문장 성분이 문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를 잘 못 골라내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구구단과 같은 기본 중에 기본. 구구단을 모르는데 뭐 곱셈 공식이든 뭐든 어떻게 할 겁니까? 도형의 이동? 이렇게 잘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따가 쓸 시간 드릴 거고 쓸 종이도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볼 거예요. 구조를 볼 건데 문장에서 그 영어에서 그런 말 있다. 동사를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요. 동사를 잘 알면 영어의 70%는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드라마는 주인공인 주어가 다 해먹잖아. 잘 나가고 사랑도 하고, 그치? 근데 문장들은 동사가 다 해먹는다고. 승희는 공부했다, 한다, 할 것이다. 뭐가 달라졌어? 시제. 그쵸? 승희는 공부를 한다, 하게 되었다. 뭐가 달라졌어? 능동태, 수동태. 그쵸? 승희는 먹는다, 잔다, 운다, 뛴다, 공부한다. 뭐야? 승희에 대한 상태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얘가 다 해먹어. 얘는 가만히 있다고. 또 하나, 시제 달라졌죠? 능동태, 수동태 달라졌죠? 그쵸? 또 뭐도 있어요, 이제? 동사에서 파생된 뭐가 있어? 준동사가 있잖아.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가정법까지. 그러니까 동사 파트만 잘해도 해석하기가 수월해. 자, 우선 그러기 전에 이제 문장의 구조부터 볼 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문장은 총 몇 형식? 5형식. 근데 그 5형식을 나누는 기준 뭐라고? 방금 얘기한 동사라고, 동사.
주어는 동사의 설명을 받는 존재일 뿐. 동사. 자, 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게? 크게 두 가지. 뭐? 어? 뭐?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정의를 쓰지 않겠습니다. 말로 할게요.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사. 자동사. 영향을 안 준다고. 그럼 영향을 받을 대상이 안 필요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뭐야? 즉 목적어인 거잖아. 내가 때린다 하면 이걸 받는 목적어 필요하다고. 이는 타동사야. 즉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 나는 산다. I live. 뒤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live는 자동사예요. 목적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자동사는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단어 공부하거나 독해 공부하거나 학교 단어 내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자동사가 나오면 자동사를 따로 외워 두십시오. 근데 웃기는 건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이 대부분 같이 있어. 응? 더 클래스 그 수업은 starts at 7. 해석해봐. 수업은 7시에 시작된다지. 시작한다 하면 뭐야? 뒤에 뭐가 필요해? 뭘 시작할 건데 하고 목적어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스타트는 타동사일 수도 있고 얘는 자동사일 수도 있어. 그걸 미리 알 수가 없다고. 문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한다고.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사를 VI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VT라고 불러요. 자, 자동사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자동사가 있고 불완전 자동사가 있어요. 자, 주어는 이제 기본값이고 주어, 동사. 아까 얘기했죠. 동사 역할이 뭐라고? 주어를 설명해 준다고. 완전 동사가 주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줘요. 뒤에 문장 성분 필요 없어요. 끝. 물론 수식어 올 수 있게 하지만 자, 이때는 동사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데 부족해. 뭐가 필요해? 보충해 주는 말. 보어. 됐죠? 보어가 온다고. 근데 이때는 보충을 해줄 때 누굴 보충해 주는 거야? 아니지. 동사가 주어를 설명해 주는데 설명이 부족해. 그럼 누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그치. 얘는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이 형식. 됐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용이 주어랑 보어랑 같아야 돼. He is a student. 스튜던트와 he는 같다고. 얘는 주격 보어라고. 됐어요? 타동사는 총 3가지가 있죠. 총 3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아이고. 얘는 완전 타동사예요. 설명을 잘해줘요. 대신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당연히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완전 타동사. 겠죠. 근데 이때 완전 타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뭐라고도 부르지 이거? 수여 동사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그럼 수여는 뭐야? 주는 거잖아. 됐죠? 이 상장을 승희에게. 됐어요? 그래서 뭐부터 온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반드시 사람. 직접 목적어는 사물. 랑이에게 얼음을 준다. 근데 수요 동사 또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중학교 때 외우기도 하거든. 수요동사 give, take 이런 식으로 show, tell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그 외운다고 그게 수요동사만으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보통 고등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문법적으로 물어볼 때 make가 많이 등장해요. 보시면 목적어 케이크를 만들다 몇 형식이야? 3형식이야. 근데 make, me, a cake 얘는 몇 형식이야 그러면? 나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다. 얘는 또 4형식이야. 똑같이 me, happy 만들다 나를 행복하게 행복한 건 누구야? 나잖아. 얘는 뭐야? 목적어랑 같은 거네. 목적격? 보. 얘는 3, 4, 5 이렇게 다 쓰여 make는. 그러니까는 단어 하나가 다양한 역할로 쓰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불완전 타동사인데 얘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보어죠. 이때 뭐다 근데 목적어와 보어가 의미상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어. 이렇게까지 보면 진짜 우리 구분은 끝난 겁니다. 이제 문장의 구조 이렇게 아시겠죠? 어. 너네 오늘 특강 6번 하면서 이제 요거 그다음에 시제 그다음에 이제 준동사도 볼 거예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파트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보고 그다음에 수동태도 좀 가능하면 볼 거야. 가정법이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메인 문법은 아마 다 정리될 거고요. 너네 그거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시면 너네 바로 나가서 중학생 과외할 수 있어. 진짜로.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대딩들도 엄청 많아. 내가 늘 그러거든. 잘 모르면서 나는 나중에 대학생 됐다고 과외하지 말라고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애 인생 망치지 말라고. 어? 자습서 한번 읽어보고서 중학교 교과서 쉬우니까 알바한다고 가서 과외해. 어. 되게 많아. 되게 많다고. 어제도 와서 엄마가 화내고 갔는데 애가 학교 시험 100점이래. 중학교 2학년인데 레벨 테스트 42점 맞고 집에 울고 갔어. 엄마 빡쳐서. 너도 그랬지? 네 친구는 울었어. 성적은 전교권인데 와서 레벨 테스트 보니 엉망인 거지. 관계대명사 4개의 종류를 쓰세요. 4개를 못 써. 환장하는 거죠. 근데 과외를 해? 반칙이지. 반칙이지. 정리하십시오. 시작. 네, 1, 2, 3, 4, 5 형식. 순서대로 정리.